안녕하세요. 소홍섭입니다. 자, 이번 시간엔 정계기사 2023년 3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이에요. 다음은 단락보호장치 설치 위치에 대한 내용이다. 설명으로 보고, 자, 괄호에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단락보호장치는 분기점에 설치를 해야 한다. 다만 아래 그림과 같이 분기회로의 단락보호장치 설치점과 분기점 사이에 다른 분기회로 또는 콘센트의 접속이 없고 단락 화재 및 인체에 대한 위험이 최소화될 경우 분기회로의 단락보호장치 P2는 분기점으로부터 몇 미터까지 설치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규정이 나와 있어요. 보시게 되면 저희가 우선은 간선 또는 분기선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좀 해 보셔야 되겠는데, 간선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어요. 간선. 이해되시겠죠?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집안에 이제 집에서 보시게 되면 우리가 흔히 두꺼비 집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뭐가 됩니까? 이건 두꺼비 집은 우리는 분전함이라고 하죠. 그래서 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간선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간선이라고 합니다. 간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급전선에서 분기에서 온 선이 되겠죠. 그래서 자, 여기에는 이렇게 생긴 뭐가 있냐면 급전선이다 라고 하는 게 존재해요. 급전선이 있고 간선이 있어요. 그럼 간선에서 제가 분기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부하에다가 연결을 시키더라 이거예요. 연결을. 우리는 이 선을 분기선이다 라고 합니다. 분기선. 그렇죠? 그러면 이 간선을 보호하기 위한 차단기가 존재할 것이고, 자, 여기 분기선을 보호하기 위한, 이게 어떤 분기선에서 사고 전류가 간선에 흘러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뭘 설치하냐? 개폐기와 과전류 차단기라고 하는 걸 설치를 하죠. 개폐기와 과전류 차단기. 자, 여기에 개폐기와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를 하는데 몇 미터인 지점에다가 설치를 할 거냐 이거야. 몇 미터인 지점에다가. 자, 이 지점은 3미터인 지점에 개폐기와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를 하겠죠. 실죠? 그래서 개폐기와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를 할 것이고, 만약에 이 사이에 단락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단락 보호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자, 이 길이에 제한을 두지 않더라 이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다시 차단기와 분기선 사이에, 자, 여기 개폐기 사이에 자, 뭐가 존재해요? 그렇죠. 단락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존재할 때에는 이 길이에 제한을 두지 않더라 이거야. 일반적인 경우에는 3m인 지점에 뭐 할 수 있고요. 개폐기와 과전류 차단기를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될 것이고, 차단기와 개폐기와 과전류 차단 사이에 뭐 단락 전류, 어떤 사고, 단락 보호 장치가 존재할 경우에는 길이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도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는 몇 미터인 지점에 3미터인 지점에 개폐기와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를 할 것이고, 만약에 그 차단기와 간선의 차단기와 분기선의 개폐기하고 과전류 차단 사이에 어떤 단락 보호 장치가 존재할 경우에는 자, 그 길이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현장에 시험용 변압기가 없을 경우 그림같이 주전비기 2대와 수정기를 갖다가 사용해서 저런 내역 시험을 할 수 있다. 물음에 답하시오. 최대 사용 전압이 6,900일 때 변압기 건설을 시험할 경우이며, 자, 지금 이제 그 전압비가 105대 6,300이에요. 전압비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자, 주전비기 2대를 갖다 연결했고요. 그 다음 여기다가 시험 전압을 이제 걸어준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요게 현장 시험 장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전류계는 여기 있고요. 자, 지금 보니까 이렇게 전류계 쪽에 지금 이제 접지를 해놨어요. 그러면 누설일 전류가 생겼을 때는 여기를 흐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누설 전류 이제 검출용으로 이제 전류계를 설치하고, 그 다음 여기서는 이제 전압계 지시를 이제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저런 내역 시험 전압 몇 볼트냐 물어봤고요. 몇 분간 가해요? 이에 견디어
하는지 구하시오 이렇게 자 물어봤습니다. 그럼 일단 이제 전원력 시험 전압을 갖다 우리가 산출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일단 최대 사용 전압이 6,900이에요. 그 다음에 7,000V 이하니까 여기다가 1.5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고관계를 갖다 계산하시면 자 얼마가 나오냐면은 자 1350이 나옵니다. 1350V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과하는 시간은 10분 동안 가야 되겠죠. 10분 이렇게 자 첫 번째 문제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전압계에서 V에 측정된 전압은 몇 볼트인지 구하라 이렇게 자 물어봤으니까 그럼 여기 시험 전압이란 말. 시험 전압은 그럼 여기다가 1350V를 걸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걸어서 변압기 거쳐가지고 여기가 지금 이제 6300대 105니까 자 요거 갖다 거쳐가지고 여기에 전압이 측정이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요렇게 자 봤을 때 여기 부분하고 그렇죠? 여기에 이렇게 전압계가 접속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래쪽은 자 여기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코일 거쳐서 자 위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요놈도 여기 연결된 거죠. 그러면 실제로 보면 얘를 갖다가 이렇게 뒤집어 올리면 자 뒤집어 올리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겹치게 돼요. 이렇게 겹치게 되니까 사실은 뭐냐면 얘하고 이제 병렬로 연결된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전압계에 지시하는 거는 자, 이 시험 전압이 가해지는 이제 절반을 자, 인지를 하겠죠. 절반이니까. 그러니까 얼마가 가해지냐면 여기서는 자, 즉 1350에 대해서 절반이 가해진다. 자,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권선비를 갖다 거쳐 넘어가야 되니까 그럼 얼마 되겠어요? 자, 105를 갖다가 6300 나눠준 요 정도의 전압이 걸리는 거예요. 요 정도의 전압이 걸린다. 그래서 요 전압계에서 지시하는 것은 위에 거나 밑에 거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병렬이니까. 자, 그래서 그 값이 얼마냐면은 86.25V가 됩니다. 자, 이 86.25V를 갖다가 전압계가 지시하게 된다라고 자,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자, 도면에서 오른쪽 하단에 접지되어 있는 전류계는 어떤 용도냐? 이건 누설 전류 검출용이 되겠죠. 어떤 용도냐 이랬으니까 이렇게 검출 또는 뭐 누설 전류 측정. 자, 우리 이제 교재에 있는 거 같으면 누설 전류 측정이고요. 뭐 검출 이렇게 썼다고 해서 뭐 틀렸다고 하지는 않으니까. 자, 용도가 누설류 측정 또는 누설류를 검출한다. 이렇게 해서 자,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해서 나왔던 자, 그런 유형이니까 뭐 틀리신 분 없을 겁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2번 문제는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3번 연료전지의 특징을 세 가지만 쓰시오라고 했어요. 우리 연료전지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신재생 에너지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죠? 세 가지의 신에너지와 8가지의 재생에너지를 합쳐서 우리는 이걸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는데 그 신에너지 중에 세 가지의 에너지 중에 그 첫 번째가 연료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연료전지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가 일반적인 배터리가 있다면 그 연료전지라고 하는 것은 수소와 공기 중에 산소를 화학 반응을 시켜 자, 전기를 만들어내는 발전 시스템을 연료전지다라고 합니다. 연료전지. 그래서 그 연료전지의 자, 특징을 보게 되면 화학 에너지를 직접 전기의 에너지로 바꿈으로 에너지 변환 효율이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단위 출력당 용적 또는 무게가 굉장히 작다라고 하는 게 또 특징이에요. 그래서 대기 오염 물질이 없어서 친환경적이 되더라. 그 다음에 전지의 본체가 모듈로 구성되어 있더라. 자, 그 다음에 부하 조정이 용이하고 저부하에서도 발전 효율이 저하가 적더라. 천연가스, 메탄올로부터 자, 석탄가스 등 다양한 연료 사용이 가능하므로 석유 대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연료전지 또는 뭐 수소전지 그런 것들을 지금 많이 개발하고 사용하려고 하고 있죠. 수소에너지 같은 걸. 그래서 그 연료전지에 대한 특징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고 이 중에 뭐 3가지를 또 쓰시면 되겠죠. 요즘에 이제 우리가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이 뭐 수소에너지라든지 연료전지라든지 자,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재생에너지 중에서는 최고로 우리가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게 태양광 발전 시스템, 태양광 에너지가 되겠죠. 또한 어떤 풍력 에너지 같은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좀 해놓으시고 그런 특징들을 잘 기억을 해 놓으신다면 문제에 대한 시험에 대한 어떤 대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연료전지에 대한 이 특징들 여러분들이 3가지 쓰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4번 문제 볼게요. 소선의 직경이 3.2mm 37가닥 연선의 외경은 얼마냐? 자, 외경을 갖다 산출한 식은 바로 DN의 플러스 1. 자, 요거의 소선 직경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N은 뭐예요? 층수가 됩니다. 층수가 된다. 그러면 37가닥이니까 자, 37가닥이란 말이야. 그 N은 자, 3N에 N 플러스 1에 플러스 1 되는 거죠. 요게 37가닥이 된다. 자, 그러면 여기가 뭐 나와야 돼? 2가 되겠죠? 2층이란 얘기지, 2층. 그렇죠? 2층. 그러면 3이 6에다가 2 하니까 6, 30. 여기다가 2를 갖다 주면은, 그렇죠? 그럼 여기가 3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봤을 때, 3층이죠? 3층이네요, 3층. 자, 3층이 돼야 돼. 4. 그래야지 이게 37이 나오죠? 그러면 3, 3은 9에다가 4, 9, 36이니까 37 나오네. 자, 3층이 되는 거죠. 여기서 n값을 계산하면. 자, 수식은 이렇게 됩니다. 야, 이게 이제 계산기를 하도 쓰다 보니까요. 암산이 안 되는, 잘 안 되는 이런 단점이 생겨버려요. 보니까. 자, 여기가 3이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n이 1일 때는 7, 그 다음에 2일 때는 19, 3일 때는 37. 자, 이런 거는 외워놨잖아요. 그러니까 37이면 3층이구나. 이렇게 해서 자, 바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자, 계산해봐도 뭐 3층 이게 나와야 되니까 그럼 여기다 대입을 해주는 거예요. 자, 넣으면 2에다가 곱하기 3 플러스 1. 자, 곱하기 소선의 직경이 얘가 3.2mm예요. 그럼 여기에 3.2가 들어가는 거죠. 자, 따라서 요 관계를 갖다 정리해 주면 그 값이 얼마가 되면은 22.4가 나옵니다. 자, 22.4mm. 자, 이런 문제도 기본적으로 우리 이제 기사 필기에서 나오는 그런 유형이죠. 그런 것들 출제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문제 유형보다 필기 과정에서 풀이에 응용되는 이런 기본식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준비할 때는 이런 것들을 쭉 정리를 해 보셔야 돼요. 리스트를.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공식은 반드시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된다. 아셨죠? 그 말씀드립니다. 자, 4번 문제는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소선수를 갖다가 구하는 식이라든가 외경을 산출하는 이런 식이라든가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문제 5번입니다. 다음은 수변전 설비에 사용되는 차단기 트립 방식의 설명이다. 빈칸에 알맞은 방식을 쓰시오라고 했어요. 우리가 차단기라고 함은 이렇게 보시게 되겠죠. 여기가 예를 들어서 투투나인 선로예요. 자, 여기에 저희가 차단기를 이렇게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차단기를. 근데 차단기는 스스로 동작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CT가 있고, 자,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PT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뭐가 있어요? 계정기, 릴레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 부분에 의해서 여기에 이제 뭐가 있습니까? 트리 코일이 존재하더라 이거야. 그러면 평상시에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에는 이 트리 코일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전류가 흐르지 않고 이 CT와 PT가 어떤 역할을 해요? 이게 센서 역할을 해요. 과전류가 흘렀냐, 과전압이 걸렸냐, 부족전압이 걸렸냐, 센서 역할을 할 것이고
만약에 사고에 대한 전압과 사고에 대한 전류가 흐르면 자, 이 릴레이에 의해서 신호를 보내줍니다. 그럼 이 릴레이가 뭐예요? 판단을 하겠죠. 자, 판단을 해서 이거 사고인 거 맞는 것 같아. 그러면 트리콜에다가 전류를 이렇게 흘려줘요. 그러시면 이게 뭐가 됩니까? 전자석이 되겠죠. 여자가 돼서 전자석이 돼서 차단기를 차단을 시키더라. 이때 트리콜에다가 전류를 흘려주기 위한 전원 공급 장치, 우리는 이걸 뭐라고요? 그래, 트립 방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트립 방식에는 제일 많이 쓰는 게 DC 방식, CTD 방식, 그죠? 그래서 직류 트립 방식, 그 다음에 콘덴서 트립 방식 등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부족 전압 트립 방식이다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과전류 트립 방식이 존재한다. 자, 그 부분에 대한 시험 문제가 나온 겁니다. 이론적으로. 자, 그래서 수변전 설비에 사용되는 차단기 트립 방식의 설명이다. 빈칸에 알맞는 방식을 쓰시오. 고장 시 변류기 2차 전류에 의해 트립되는 방식이다. 변류기 2차. 그러니까 과전류가 흘렀을 때 트립되는 방식이다. 그래서 과전류 트립 방식이 될 것이고, 콘덴서의 충전 전화에 의해 트립되는 방식. 우리는 이걸 CTD, 콘덴서 트립 방식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고장 시 전압의 저하, 부족 전압. 전압이 저하됐을 때 동작하는 저하에 의해 트립되는 방식. 부족 전압 트립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차단기의 트립 전원 방식에 대해서 나오는 게 이 5번 문제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6번 봅니다. 기기 관련된 문제죠. 6600대 222대의 단당 변압기 AB가 있다. A의 용량은 30이고요. 2차 완선한 저항과 리액턴스. 요게 0.03에 0.04다. 그러면 요게에서 나중에 뭐를 갖다 2차로 완선했으니까 임피던스는 G21이 되겠죠? G21. 그 다음에 B의 용량은 20으로 2차로 완선한 RB 0.03, XB는 0.06이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G21이 되는 거죠. B에, 그러면 A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두 변압기를 병렬 운전해서 40kV의 부하를 갖다 걸었다. 그러니까 병렬 합성이 이제 40이란 얘기예요. 자, A의 분단 부하를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A의 분단 부하 구하시오. 그러면 A의 분단 부하를 갖다가 PA라고 할게요, 그냥. 그럼 요거 하려면 일단 부하 분단비를 갖다 구해야 되니까 부하 분단비 구하려면 제일 기본적으로 뭐부터 나와야 돼요? 자, 그렇죠. 퍼센트 임피던스가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가 먼저 뭐부터? A부터 산출한다는 얘기죠. 자, 10V 제곱에 PA에다가 G21 이렇게 되겠습니다. A에 G21. 자, 그럼 여기다 대입해줘. 자, 10에다가 곱하기 전압은 1차 6600, 2차가 220인데 여기다 220을 넣어요. 그럼 0.2의 제곱이 되겠죠. 기본 단위가 킬로볼트. 용량, A의 용량은 30. 기본 단위가 kV. 자, 곱하기 G, A의 21 구해야 돼. 그러면 요거랑 요거 있으니까 루트, 그쵸? 제곱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0.03의 제곱 플러스에다가 0.04의 제곱이죠. 자, 이렇게 해서 A 값을 산출하니까 얼마가 되냐면은 3.1% 나왔어요. 요 자체가 바로 퍼센트가 되죠. 그 다음에, B를 갖다가 산출합니다. 그러면 10V 제곱에, PB에다가 ZB에다가 21 이렇게 쓰면 되겠고, 자, 10에 0.2의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B의 용량은 20이에요. 20에다가 노트 임피던스 들어가야 되니까 0.03에 0.06이야. 0.03의 제곱에다가 0.06의 제곱. 자, 이렇게 해서 B를 산출하니까 그 값이 2.77 나와요. 퍼센트 이렇게 산출됐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제 분단비를 또 계산해 봐야 되겠죠? 자, 따라서 B하고 A의 분단비를 한번 구해 보니까 자, 여기는 A 거 들어가야 되죠? 아래쪽에는 3.1의 위에는 2.77 들어가요. 그 다음에 B의 용량, B의 용량은 20이고요. 그 다음에 A의 용량은 얼마니까? 30이니까. 자, 요거를 갖다가 산출하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1.34가 나와요. 자, 1.34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PB는 1.34분의 PA가 된다.
이렇게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면 요거 가지고서 이제 답을 갖다 찾아주시면 됩니다. 답을. 그러면 자, 요 지금 병렬에서 40을 갖다 걸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병렬 합성 용량을 40으로 놓으면 자, PA에다가 자, 플러스 PB는 PA의 1.34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PA 값 얼마냐? 요거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PA 값을 산출해 주면 됩니다. 자, 요 관계를 좀 정리를 좀 이렇게 자, 지워서 해 주겠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산출하면 되죠. 그러면 1 플러스 1.34분의 1에 얘가 PA가 되고, 자, 따라서 PA는 자, 40을 1 플러스 1.34분의 1 값으로 나눠주면 자, 결과치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 결과치를 갖다 구했더니 얼마가 나오느냐? 자, 바로 22.91 k배가 나오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22.91. 그래서 A의 분남부하가 이렇게 22.91이다. 22.91이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30을 갖다가 넘어가지 않죠? A의 용량을 30을 넘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B는 20이니까, 그쵸? 자, B는 20이니까, 자, 둘 다 합치더라도 과부하는 걸리지 않죠. 그쵸? 과부하는 걸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그대로 가는 거니까, 자,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따라서 6번은 답은 얼마다? 22.91이다. 됐죠? 이렇게 산출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얼마든지 이 문제도 우리가 풀 수 있는 자, 그런 유형의 문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안 해보셨으니까 좀 생소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특히 이제 신규로 나온 문제들은 이제 또 꼼꼼하게 좀 풀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6번은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문제 7번입니다. 어떤 공장에 220V 11kW인 삼상 유도 전동기를 부하 설비로 할 때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답. 이를 사용 전력량이 192kWh이고 이를 최대 12kW 최대 전력일 때 전류는 34A이다. 1 부하율은 몇 %인지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저희가 1번에 1 부하율이란 우리 부하율의 의미가 뭐예요? 하루 중에 자, 최대 전력에 대한 평균 전력이죠. 그 평균 전력의 100분의 1 값을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합니까? 1 부하율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자, 최대 전력은 12kW예요. 그럼 평균 전력을 구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그 평균 전력은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그렇죠. 사용 전력량이에요. 자, 이 사용 전력량을 자, 뭘로 나눈 값이다? 시간으로 나눠준 값이 되더라. 그러면 사용 전력량은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192kWh가 될 것이고 하루니까 24시간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자, 얼마의 수치가 지금 나올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는 거지. 그러면 12kW를 이 얼마의 평균 전력 값으로 나눠준 100분의 1 값이다. 그러면 이게 얼마가 나올까요? 그렇죠. 66.67%가 나오더라. 66.67%의 1 부하율이 나오더라.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해결이 됐고 2번 최대 전력일 때 역률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역률. 자, 우리 역률이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자, 두 번째. 역률은 어떻게 구해요? 그렇죠? 우리 역률이라고 하는 것은 전압과 전류의 유상차를 자, 뭘로 표현한 값이에요? 코사인 세타로 표현한 값이 되더라 이거야. 자, 삼상이니까 삼상 유도 전동기니까 자, 이때는 P상 전력을 자, 유효 전력으로 나눈 자, 100분의 1 값이다. 그러면 유효 전력은 최대 전력일 때 얼마? 12kW니 12 곱하기 10의 3승이 될 것이고
피상 전력은요 3상이니까 자 루트 3 곱하기 전압은 220 곱하기 자 전류는 최대 전력일 때 전류는 34 암페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백분율 값이다. 자, 이 부분을 계산을 해본 결과 얼마 나와요? 92.62%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7번 문제는 그 부하율이라고 하는 거와 그 다음에 역률이라고 하는 그 의미 파악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였다. 그거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7번 문제 자, 저희가 이렇게 해서 또 풀어봤어요. 자, 8번 문제입니다. 단락 전류가 24kA, 그러니까 24 kA인 계통에 사용되는 전격 전압 170kV 차단기. 차단기 전격이 주어졌네. 이 문제는 바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여기 이제 전압이 공식 전압이 154kV 이렇게 주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170이 나온 건데 얘는 이제 170을 그냥 줬어요. 차단기의 차단 용량 구하시오. 그럼 차단기의 차단 용량 구하니까 자, 차단 용량은 루트 3에다가 차단기 전격에다가 전격 차단 전류. 그렇죠? 차단 전류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루트 3에다가 전압은 이제 170 들어가요. 주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단락 전류가 24kA 주어졌어. 그 24. 자, 바로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 얘는 이제 MVA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값이 얼마 나오냐? 바로 7066.77. 77 MVA. 자, 요런 식으로 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선정하라고 했으니까 자, 5800보단 크고 7300보단 작죠? 그래서 얼마짜리? 7300짜리를 선정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해당되는 답은 이제 7300이 자,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아주 뭐 간단한 그런 패턴 문제. 그러니까 차단기 뭐 용량 사정하는 거 이런 것들은 뭐 자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틀리신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8번은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보죠. 동일 용량의 단랑 몇 개를 V개선하여 3상으로 사용한 경우 델타 개선과 비교했을 때 출력비는 몇 %인지와 V개선한 변압기 한 대당 이용률은 몇 %냐 각각 써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델타 개선과 비교했을 때 출력비. 자, 여기가 델타 결선일 때와 V 결선일 때. 델타 결선일 때는 이제 3VPIP가 되는 것이고 V 결선일 때는 이제 루트 3에다가 자, VPIP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특히 V 결선 같은 경우는 뭐 상이나 성이나 선이나 똑같으니까 표현 자체가.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3분의 루트 3이고 루트 3분의 1이다. 그 요거를 갖다 이제 퍼센트로 계산하려면 곱하기 100을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57.7%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고장전의 출력비가 이런 식으로 자,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용률 물어보는 거죠, 이용률. 자, 이용률 같은 경우는 이제 몇 대 이용해서 2대 이용해서 이제 3상 출력을 내는 거 아닙니까? 자, 2분의 루트 3이고요. 자, 요거를 갖다 퍼센트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86.6%. 자,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뭐 쓰라고 했으니까 출력비는 57.7, 이용률은 86.6. 자, 요런 식으로 자,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9번 문제도 이렇게 어렵진 않은 자, 그런 패턴의 문제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넘어갑니다. 9번 문제 이렇게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0번입니다. 다음은 한국전기설비 규정에서 과전류 보호에 대한 내용이다. 괄호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라고 했어요. 그럼 규정을 한번 볼까요? 회로의 특성에 따른 요구 사항인데 자, 중성선을 뭐 및 뭐 하는 회로의 경우에 설치하는 개폐기 및 차단기는 자, 뭐 할 시에는 중성선이 선 도체보다 늦게 뭐 해야 되며 자, 뭐 할 때에는 선도체와 동시 또는 그 이전에 되는 것을 설치해야 되더라 이거야. 이게 뭘까요? 그래서 우리가 선도체라고 하는 게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중성선이 자, 이렇게 해서 일반적인 Y결선을 한번 봐볼게요. Y결선을.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선도체가 되더라 이거야. 이게 L1, L2,
이게 L3입니다. 자, 거기에 이게 중성점이고 이 부분이 자, 중성점이에요. 그럼 이 중성점을 자, 중성선을 이용해서 접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봐볼게요. 이거는 뉴트럴, 중성선이 되겠죠. 그래서 자, 우리가 자 이제 뭐 할 때에는 차단을 했을 때, 자, 차단을 시켰을 때에는 또는 자, 우리가 자, 회로가 됐을 때, 회로 투입을 했을 때죠. 그러면 자, 여기 선도체가 있고요. 선도체가 있고 자, 여기에 중성선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데 차단 시에는 항상 자, 우리가 뭐부터 합니까? 선도체부터 차단을 시킵니다. 회로를 시킬 때에는 자, 중성선부터 우리가 연결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중성선을 뭐 할 때? 자, 차단 및 자, 회로할 때에는 자, 회로의 경우에는 자, 개폐기 및 차단기는 자, 차단 시에는 중성선이 선도체보다 늦게 되어야 된대요. 왜? 자, 차단 시에는 선도체가 우선적으로 우리가 먼저 차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근데 자, 회로 시에는 항상 누가 중성선이 먼저니까 자, 회로 시에는 선도체와 동시 또는 그 이전에 자, 차단되는 것을 설치해야 되더라 이거야. 그래서 이 중성선과 자, 이 선도체를 가지고 차단을 했을 때와 회로를 했을 때 한국전기설비 규정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이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겠죠. 왜? 바뀐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문제 10번을 저희가 또 살펴봤습니다. 문제 11번이에요. 차단기는 고장 시에 발생하는 대전류를 신속하게 차단하여 고장 구간을 건정 구간으로부터 분리시킨다. 자, 다음 차단기의 약호에 해당되는 명칭을 쓰시오라고 했어요. 저희는 차단기는 자, 이렇게 차단기가 존재하는데 자, 이 차단기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동작을 할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센서 역할을 하는 CT가 있고 계정기가 있고 자, 여기에 트리코일이 존재할 것인데 자, 차단기의 종류는 자, 트리코일이 여자가 됐을 때 자, 아크가 생기겠죠. 그 아크를 어떻게 소호시키냐, 그 소호 매질에 따라서 첫 번째 자, 50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52. 우리는 이걸 뭐라 합니까? 오일 서킷 브레이커라고 해가지고 이걸 우리는 유입 차단기라고 해요. 그러면 이 유입 차단기의 자, 소호 매질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그렇죠. 절연 유가 된다더라. 자, 그 다음에 ABB라고 하는 게 있죠. 에어 블라스트 서킷 브레이커. 그래서 우리는 압축 공기를 이용해요.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을 뭐라고 합니까? 공기 차단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GCB라고 하는 게 있죠. 가스 서킷 브레이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스 차단기라고 하는데 이때 가스는 어떤 거 사용해요? SF6 가스. 6불화의 유황가스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SF6 가스에 대한 특징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놓으셔야 되겠죠. 절연 성능이 우수한 불활성 기체이고 그죠? 소호 능력은 공기의 100배 정도 되더라 이거야. 절연 효력은 공기의 2배에서 한 3배 정도 좋고요. 무동, 무치, 무해 가스로서 유독성의 가스를 내포하지 않는 가스가 SF6 가스가 되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MBB예요. MBB. 자, 마그네트 브라스트 서킷 브레이커. 우리는 이걸 자기 차단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자기 차단기의 소우 매질이다라고 하는 건 뭐가 있습니까? 전자력이 되겠죠. 또는 자기력이 되겠죠. 그래서 고압이나 특고압용에 사용하는 차단기가 될 것이다. 근데 자, 번외적으로 저압용에 사용하는 대표적인 차단기가 ACB라고 해서 우린 걸 뭐라고 해요? 기중 차단기라고 하겠죠. 기중 차단기. 또는 MCCB 또는 NFB 노퓨즈 브레이커. 우린 걸 뭐라고 합니까? 배선용 차단기라고 하겠죠. 이건 저압용에 사용하는 차단기이다. 그래서 저희가 차단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충분히 필기 공부하시면서도 공부가 된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1번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12번 문제 봅니다. 동기발전기를 병렬 운전하려고 한다. 운전이 가능한 조건 4가지. 아주 기본적인 거죠.
병렬 조건. 그래서 커이 주파, 기전력에 일단은 뭐가 같아야 돼? 크기가 같을 것,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상이 같을 것. 자, 세 번째는 주파수가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가 같아야 돼? 파형이 같을 것. 자, 이런 식으로. 근데 실제 답 쓸 때 이렇게 땡땡이 쓰지 마세요. 자, 이렇게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이제 다 쓰셔야 돼요. 자, 저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기전력의 크기가 위상이 주파수가 파형이 같을 것. 이런 식으로 해서 작성하시면 되는 거고요. 조금 더 공부 들어간다면 요게 같아야 된다. 같지 않을 경우는 어떤 원인이 발생되느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 있죠. 같지 않을 때 문제점. 하셨죠? 그것도 머릿속에 넣어 놓으셔야 됩니다. 자, 12번은 이렇게 해서 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입니다. 시퀀스 문제죠. 그림은 전자계팩 MC에 한 시퀀스를 계략적으로 그린 것이다. 이 그림을 보고 다음 강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자, 물어왔어요. 자, 요거는 이제 THR을 갖다가 표현을 갖다 해놓은 거고요. 그쵸? THR에 있고. 그 다음에 MC. 자, MC. 자, 코일 자기 접점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요 부분이 지금 자, 전자 접촉기가 이렇게 자, 구성을 좀 해놨어요. 그 다음에 자, 요게 운전 버튼, 얘가 정지 버튼. 그 다음에 요거는 자기 유지. 이런 식으로 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예시는 이렇게 쓰란 얘기예요. 운전 버튼, A 접점, 정지 버튼, 그 다음에 MC 자기 유지, THR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접속하면 점을 찍고, 그 다음에 접속 안 했다 관통하면 그냥 점 찍지 마라 이런 얘기죠. 결론은. 자, 1번 보조 접점 사용해서 자기유지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시퀀스로 예시 두 가지를 참고해 그려라. 그럼 뭐예요? 이제 아주 간단한 그런 부분이 되겠죠. 일단은 이제 PB1 운전 버튼이 있고, 그 다음 옆에 이제 자기유지가 돼야 되겠고, 자, 여기다가 접속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정지 버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PB2가 있고, 자, 그리고 THR이 여기 들어가겠죠. 자, 요렇게 그리시면 되는 거죠. 아주 기본적인, 자, 그런 부분의 그림이 이렇게 되겠어요. THR 그리고 이렇게 된다. 자,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됩니다. 또는 THR을 갖다가 여기다 그려도 돼요. 앞쪽에 그리셔도 되고요. 요 밑에 그려도 되고. 요거는 이제 상관이 없는 자, 그런 부분이 되겠죠. 자, 또 정지 버튼을 위에 그리고 얘를 갖다 밑에 그려도 상관없어요. 위치상은. 근데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이런 형태다. 요거 그리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운전 버튼 누르고 MC 여자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유지, 정지 버튼 누르면 MC 정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네요. 자, 그래서 PB1은 운전, PB2는 정지. 자, 그것만 잘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 T3의 열동 계전기가 작동하고, 여기서 작동한대요. 그 다음에 T4의 수동으로 복귀했다. 끊어지는 거죠. 이때 MC의 동작을 타임 셔터로 표현하시오. 이렇게. 평상시는 도통이다. 그러니까 B 접점이니까 붙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서 PB1을 갖다 여기 눌렀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눌렀다가 자, T2 타임에서 뗐다는 얘기예요. 손을. 그러면 MC는 여기서부터 출력이 들어가는 거죠. 자, 출력이 쭉 들어갔다가 쭉 갔다가 여기서 끝나겠죠. THR 작동에 의해서. 자, 바로 이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MC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MC는 시간 스위쳐 그러면 자, T1부터 T3초 요 사이에 MC가 작동이 되는 자, 그런 부분 됩니다. 아주 간단한 그런 유형의 문제죠.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자, 그런 내용이고요. 자, 14번 보겠습니다. 다음 논리를 보고 진리표 완성하시오. 간단한 시퀀스 문제 나왔어요. 자, 단 L은 low, H는 high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게 출력인데 A하고 B는 AND고요. 그 다음에 C하고는 O가 연결되어 있죠. 플러스. 그래서 A, B 플러스 C다. 그러면 얘가 출력이 나오려면 둘 다 하이. 그 다음에 자, C만 하이.
그쵸? 신호가 왔으니까. 그럼 출력이 나오려면은 C만 지금 하이가 있는데 찾아요, 일단. 여기는 하이예요. A, B 상관없이 하이. 그쵸? 자, 그 다음에 A, B가 둘 다 H 해야지 출력이 나와. 둘 다 HH. 자, 둘 다 HH 있는 게 여기네. 그쵸? 둘 다 있는 거. 요거는 있는 거니까. 나머지는 다 뭐예요? L이 되겠죠? 나머지는 다 L. 자, 이런 식으로 출력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런 유형은. 그래서 14번 뭐 틀리신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요거 뭐 이렇게 생소하거나 그렇지는 않으니까 아주 쉽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이죠. 자, 14번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3, 4, 5kV 변전소의 단선도와 변전소에 사용되는 주요 재온을 이용하여 각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교재에 이제 그 그림을 회로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샵 1버스, 샵 2버스, 1차 측은 3, 4, 5, 2차 측은 15만 4천 볼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이거는 이중 모선 방식으로 되어 있는 방식이고, 자, SHR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션트 릴레이. 우리 이걸 흔히 뭐라고 합니까? 블로 리액터라고 하죠. 블로 리액터. 페널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블로 리액터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 샵 1버스, 샵 2버스가 있고요. T버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T버스. T버스는 뭐예요? 전압 모선 방식이 되겠죠. 전압 모선인데 뭐 하기 위해서? 무정전으로서 전원을 점검하기 위해서 쓰는 게 이게 T버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회로들을 이렇게 살펴보시고, 자, 주 변압기에 대한 재원을 보니까 3, 4, 5, 1, 5, 4, 23 YY 델타 상권선 변압기 이걸 쓸 것이고, 그때 변압기 용량은 500메가볼트/암페어입니다. 그래서 오버로드 탭 체인저, 자, OLTC의 퍼센트 임피던스는 500메가 기준으로 1차에서 2차는 10%, 1차에서 3차는 78, 자, 2차에서 3차는 67%가 되죠. 차단기의 전격이 지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단록의 전격과 블로 리액터, 필력이 주 모선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문제 1번. 도면의 3, 4, 5 측의 모선 방식은 어떤 모선 방식인지 쓰시오라고 했어요. 자, 우리 모선 방식에는 단모선 방식이 있고요. 이중 모선 방식이 있고 1과 2분의 1 차단 방식이 있죠. 네, 여기서는 이것은 자, 샵 1버스, 샵 2버스로서 이거는 이중 모선 방식이 된다. 그래서 자, 문제 1번은 이중 모선 방식이 될 것이고, 자, 2번. 도면에서 1번의 설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1번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여기 션트 릴레이, 블로 리액터가 되겠습니다. 그럼 블로 리액터의 설치 목적은 뭐예요? 그렇죠? 페널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게 블로 리액터다. 그럼 페널티 현상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그렇죠? C에 의해서, 자, 진상 전류에 의해서, 자, 충전 전류에 의해서 송전단 전압이 수전단 전압보다 작아지는 현상이 발생이 되더라. 자, 우리는 이걸 뭐라고요? 페널티 현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페널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블로 리액터라고 하는 것을 설치를 하죠. 자, 3번. 도면에 주어진 재원을 참조하여 자, 주 변압기에 대한 등가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하고, 자, 이번에 23kV VCB의 차단기 용량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퍼센트 임피던스의 회로는 100메가 기준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주어진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3권선 변압기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쓰이는 3권선 변압기였어요. 그래서 여기는 1차, 여기는 2차, 자, 여기는 3차입니다. 3차인데 500메가 기준으로 1차와 2차의 퍼센트 임피던스가 10%였어요. 여기는 2차와 3차는 67%가 됐죠. 자, 3차와 1차는 78%였습니다. 근데 이걸 뭘로 이제 바꾸셔야 돼? 100메가 기준으로 우리가 환산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자, 첫 번째 기준 용량을 자, 100메가 기준으로 봤어요. 100메가. 자, 그러면 이걸 100메가 기준으로 따져 보게 되면
우리는 자 이제 여기서 뭐가 있습니까? 퍼센트 임피던스는 10V 자승의 PG이기 때문에 기준 용량과 퍼센트 임피던스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다? 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500메가였을 때 10%였는데 이걸 100메가로 환산을 하게 되면 얼마가 돼요? 2%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 여기는요. 500메가였을 때 67%였는데 100메가로 환산을 해보면 자, 이게 얼마입니까? 13.4%가 된다더라. 여기는 13.4%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 여기도요. 500메가였을 때 78%였는데 자, 이걸 100메가로 환산을 해보면 얼마가 되더라? 15.6%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해되시겠죠? 자, 이때 자, 여기 1차 측의 퍼센트 임피던스를 퍼센트 G1, 2차 측의 퍼센트 임피던스를 제가 퍼센트 G2라고 볼게요. 자, 여기를 3차 측의 임피던스를 퍼센트 G3라고 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퍼센트 G1이라고 볼게요. 자, 이 자체를 제가 이렇게 볼게요. 퍼센트를 지워서 G1, G2, 자, G3라고 볼게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퍼센트 G1, G2, G3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G1 플러스 G2가 자, 100메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자, 2%였고 자, G2 플러스 G3는 13.4%였습니다. 그 다음에 G3 플러스 G1은 자, 15.6%가 됐어요. 자, 이 부분을 저희가 더해 봤어요. 자, 더해 보니까 2배의 G1 플러스 G2 플러스 G3가 됐고 자, 이 부분을 더해 보니까 얼마가 됐습니까? 31%가 됐어요. 고로 자, 고로 G1 플러스 G2 플러스 G3는 얼마가 돼요? 15.5%가 되더라 이거야. 야, 그러면 자 이제 여기서 구해봅시다. 퍼센트 G1은 얼마예요? 15.5% 마이너스에 자, 2, 3, 13.4가 되겠죠. 13.4가 돼서 2.1%의 값이 될 것이고 맞죠? 자, 퍼센트 G1은 2.1%가 됐습니다. 자, 여기는 2.1%예요. 2.1%. 퍼센트 G2는 15.5% 마이너스에 자, 13가 되겠죠. 15.6이야. 15.6%가 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0.1%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0.1%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퍼센트 G3는 15.5% 마이너스 자, 1, 2가 될 거예요. 여기는 2%가 되니까 여기는 13.5%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때 퍼센트 G-high, G-m, G-l이 1, 2, 3라고 했을 때 2.1, 0.1, 그 다음에 13.5라는 사실을 알았어.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이때 V12, 자, 이 V12에 2차 측에 V12의 차단기 용량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차단기 용량은 퍼센트 임피던스를 기준으로서 이제 우리가 구하는 거니까 자, 이번에 자, V12의 차단기 용량은 자, PS는 어떻게 구해요?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한 100의 기준 용량으로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자, 이제 선로가 지금 이게 얼마냐면 여기가 2.1%예요. 이 부분이 2.1%이고 자, 여기가 마이너스 0.1%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냐면 13.5%예요. 자, 그러면 전체 퍼센트 임피던스는 자, 이 부분을 더해 보게 되면 2.5가 되겠죠. 자,
2.1% 플러스 0.4%에 자 플러스 얼마예요? 자 0.67 마이너스의 0.1%입니다. 다음 여기는요 2.1% 플러스 0.4%의 9배 0.67 마이너스 0.1%의 9배예요. 거기에 플러스 13.5가 되겠죠. 그러면 퍼센트 임피던스는 얼마가 나오냐? 자, 답을 좀 빌려볼게요. 퍼센트 임피던스는 13.4죠. 자, 그러면 얼마예요? 13.96이 됩니다. 13.96%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해되시겠죠? 자, 이렇게.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돼요? 13.96에 100 곱하기 기준 용량은 100이 되니까 그때 차단기의 용량은 716.33 메가볼트 암페어가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었죠. 이 부분. 자,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차단기의 용량까지 구해봤어요. 그래서 15번에 저희가 문제 3번까지 지금 풀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좀 봐볼게요. 그 다음 문제를. 자, 이제 문제 4번이 되겠죠. 문제 4번이. 자, 도면의 3, 4, 5에 GCB에 내장된 계정기용. 자, BCT. BCT라고 하는 것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부싱 타입 변류기라고 합니다. 부싱 타입 변류기. 그 BCT의 오차 계급이 C800이었대요. 우리나라는 C100, C200, C400, C800으로 씁니다. 부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야, 우리 CT 부담, 전격 부담 볼트 암페어는 어떻게 구해요? 전류의 자승에 대한 임피던스로 구합니다. 근데 그 전류는 자, 몇 암페어요? CT 2차 측의 전류는 항상 5암페어가 되니까 5의 자승 곱하기 임피던스 값을 곱하면 돼요. 근데 임피던스를 어디서 구할 거냐 이거야. 자, 그걸 우리는 부싱 타입 변류기 C800에서 찾으셔야 돼. 그러면 이 부싱 타입 변류기의 C800의 의미는 뭐냐? 자, 여기서는 어떻게 구하냐? 우리 전압을 얘기해요. 전압을. 그래서 자, 보시게 되면 전류라고 하는 거, 자, 800이라고 하는 것은 2차 측의 단자 전압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자, 전압이다라고 하는 것은 옴과 전류의 곱인데, 자, 이때 그 옴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가 800이니까 800은 자, 옴에다가 전류를 곱한 건데 그 전류는 자, 전격 전류의 20배의 전류가 흐르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격 전류의 20배의 전류가 흐른다. 그러면 자, 우리가 보시게 되면 자, 이 부분을 자, 100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격 전류의 흐른 이게 100이면 자, 그때 우리 이 20배라다 이 20배라고 하는 것은 전격 전류의 20배죠. 근데 그 전류라고 하는 것은 항상 2차 측의 전류가 5A이기 때문에 5 곱하기 200은 얼마, 20은 얼마가 돼요? 100A가 될 거란 얘기야. 그럼 100이 될 것이고 100에서 자, 저항이 임피던스가 얼마일 때? 8일 때 800이 되겠죠. 자,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만약에 이게 C100이다 또는 C200이다 또는 C400이다 라고 했을 때 임피던스는 얼마예요? 여기서는 1이고 2이고 여기는 4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는 임피던스가 8이니까 자, 여기다가 자, 8을 대입을 해보게 되면 25 곱하기 8이 되겠죠.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전격 부담은 200V 암페어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부싱 타입 변류기다라고 하는 이 부분, 자, 우리나라에서는 C100, C200, C400, C800인데 이때 그 C에 대한 이 100, 200, 400, 800은 원력이에요. 2차 측의 단자 전압을 얘기하고 그 전류는 전격 전류의 20배의 전류인데 그 전격 전류라고 하는 것은 2차 측의 전류가 5A이니까 항상 100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더라 이거야. 그럼 100에다가 1을 곱하면 100에다가 2를 곱하면 100에다가 4를 곱하고 100에다가 8을 곱하면 즉 그 앞자리 1, 2, 4, 8이 뭐가 된다? 임피던스의 의미가 되더라 이거야.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에 5번 도면의 3번의 차단계 설치 목적을 쓰시오라고 했어요. 자 3번입니다. 자 여기 3번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 T버스 자 절암모선이 돼요. 그럼 절암모선에 대한 목적이 뭡니까? 모선을 점검했을 때 무정전으로 점검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게 자 목적이 되더라 이거예요. 자 6번 도면에 주 변압기를 증설하여 병렬 운전을 하고자 한다. 이때 병렬 운전을 할 수 있는 조건 4가지. 자 변압기에서 병렬 운전을 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전격 전압이 2차 측의 전압은 항상 같아야 될 거란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극성은 자 우리 극성은 감극성, 가극성. 감극성으로서 일치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퍼센트 임피던스가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항과 누설 리액턴스 비가 일치해야 되더라. 만약에 같지 않으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납니까? 순환 전류의 이거에서 소선이 된다거나 과열이 된다거나 또는 어떤 손실이 발생이 된다거나 유상차가 뭐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 놓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15번까지 문제를 저희가 풀어봤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쭉 살펴보시고 저는 또 다음 문제에서 또 볼게요. 문제 16번입니다. 진공 차단기의 특징을 3가지만 쓰시오라고 했어요. 우리 진공 차단기라고 하는 거 V12. 자, V12의 자, 소매질이 뭐예요? 그렇죠? 고진공이에요. 그래서 자, 진공 차단기는 고진공 속에서 전자의 고속도 확산을 이용한 차단기이다. 그래서 진공 차단기에 대한 특징을 보니까 차단 성능이 굉장히 우수하고 차단 시간이 굉장히 짧다라고 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차단 시간이 몇 헤르츠 정도가 되냐? 3헤르츠 정도가 돼요. 우리 차단 시간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차단기의 차단 시간을 트리코일 여자로부터 아크 소후 시간을 차단 시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차단 시간은 3, 5, 8헤르츠 정도가 되는데 그 진공 차단기의 차단 시간은 3헤르츠 정도가 된다더라. 자, 그래서 어디서 많이 써요? 수변전실에서 우리가 지금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소형 경량이고 그다음에 수명이 길고 보수가 거의 필요가 없다더라. 또한 완전 밀봉형이므로 완전하며 소음이 굉장히 적고요. 화재의 위험이 없다. 뭐 절연유 같은 게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단점은 아크 재단. 그러니까 자 전류가 흐르다가 전류의 절단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전류의 절단 현상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개폐 서지가 심하더라 이거야. 개폐 서지가. 자 그래서 진공의 열압 판정도 곤란하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V12의 제한 특징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수변전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차단기가 진공 차단기이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서 다 답을 기억을 하시고 써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16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문제 17번이에요. 자, 22.9kV의 Y 중성선 다중접지 전선로에 전격 전압 13.2kV인 전격용량이 250kV의 단상 변압기. 그러니까 여기도 250, 250, 250이에요. 그래서 부하 용량이 750kV에다가 전기를 지금 공급해주고 있는데, 자, 1차 측은 Y 결선이고 2차 측은 델타 결선이죠. 그래서 Y 결선이 됐고 2차 측은 이렇게 해서 지금 델타 결선으로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각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1번. 변압기의 1차 측 Y 결선의 중성점을 전선로 중성선에 연결해야 하는지 여부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여기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이. 중성선에다가 연결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근데 중성선에다 연결을 하게 되면 이게 뭐가 됩니까? 단상이 돼버리죠. 역부위 결선이 돼버리니까. Y 결선에서는 변압기 한 대가 자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Y 결선이고 여기는 2차 측은 델타 결선인데 여기에 만약에 변압기가 한 대가 고장이 일어나게 되면 이거는 뭐가 됩니까? 역부위 결선이 돼요. 역부위 결선. 그럼 역부위 결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단상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역부위 결선은 단상이다. 자, 델타에서는 변압기 한 대가 고장이 일어나더라도 이거는 V 결선으로서 삼상 공급이 가능하더라 이거야.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 퓨즈를 중성선에다가 연결을 해버리면 중성선에다가 자, 이 부분을 연결을 하게 되면 이게 뭐가 돼요? 역부위 결선이 돼요. 그래서
자, 연결을 하게 되면 자, 뭐가 됩니까? 이제 과부하가 되겠죠. 이 부분이 단상이니까 250이 되니까 부하는 750이니까 과부하로 인한 소손이 발생할 수 있다더라. 그래서 연결을 하지 안 된다. 연결하면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알고 있냐 모르냐를 지금 여러분한테 묻고 싶어서 묻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Y결선에서는 한 대의 변압기 한 대가 고장이 일어나게 되면 역V결선이 돼서 뭐가 되고 단상이 되는 것이고, 델타에서는 변압기 한 대가 고장이 나더라도 우리는 V결선으로서 삼상을 공급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용률은 86.6%, 출력비는 57.7% 정도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삼상 공급이 가능하지만 자, 이거는 단상이 돼서 공급이 안 되니 자, 여기서는 연결을 하면 안 된다. 그 이유는 중성선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자, 변압기가 무슨 결선이 돼서요? 역부위 결선이 돼서 자, 부하의 과부하로 인해서 소손될 우려가 있다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2번 PF 파워 퓨즈를 끼워 넣을 퓨즈 링크는 몇 암페어 것을 선정하는 것이 좋은지 계산 과정을 쓰시고 아래 표에서 퓨즈 용량을 선정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퓨즈 용량은요. 퓨즈는 전부하 전류의 1.25배로 자, 구하더라 이거야. 그러면 변압기 용량이 지금 얼마짜리예요? 750kVA짜리가 되겠죠. 그래서 그 변압기 TR 용량이 주어진 게 750kVA이고 Y 델타를 했다는 얘기는 3상이 된 것이니까 여기서는 루트 3배의 VI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I는 자, 루트 3배의 V에 750 곱하기 10의 3승이고 자, 전압을 보자면 자, 전격 전압이 13.2kV입니다. 그럼 루트 3 곱하기 13.2에 750이 되면 되겠죠. 거기에 퓨즈에 대한 자, 용량은 전격 전류의 1.25배를 한다 했어요. 1.25배를 가해 주니까 이게 얼마가 됩니까? 13.2가 아니죠. 자, 잠깐 여기서 보시게 되면 229이죠. 229. 전압 자체가 229이에요. 22.9kV가 되는 거죠. 맞죠? 229이니까. 자, 그러면 이때 이게 얼마나 됩니까? 23.64가 됩니다. 23.64A가 돼서 64A가 돼서 자, 표에 이거 얼마짜리를 선정한다? 그렇죠. 이보다 큰 30A짜리를 선정을 하더라.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적용을 시켜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17번 문제를 풀어봤어요. 1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전기 설비에 공급해야 할 변압기 용량을 구하고 변압기 표준 용량에서 선정하시오라고 했어요. 변압기 표준 용량이 나와 있죠. 자, 부하를 보니까 전등, 전열, 동력이 있고요. 출력, 수용률, 부등률이 주어져 있죠. 거기에 자, 역률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때 변압기 용량은 어떻게 설정을 할 것이냐? 변압기 용량. 자, 이 변압기 용량 킬로볼트 암페어를 어떻게 설정을 할 것이냐라고 보시게 되면 설비 용량과 지금 출력이라고 하는 게 설비 용량이고 수용률이 나와 있어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역률이 나와 있으니까 자,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우선은 우리가 전등용. 자, 이 부분은 이렇게 구하셔도 상관없어요. 유효 전력을 구하고 무효 전력을 구해서 피상 전력을 구해서 변압기 용량을 선정해도 될 것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수용률, 부등률을 이용해서 구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첫 번째, 자, 전등용이에요. 전등용은 자, 우리 어떻게 구합니까? 그렇죠. 역률을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로 나눠주게 되면 이게 변압기의 전등을 공급해 전등용 설비의 변압기 용량이 될 것이니까 그러면 역률은 90.0.95가 될 것이고 설비는 60kW 곱하기 0.8이면 되겠죠. 그러면 전등에 대한 용량은 50.53이 되고요. 53kVA 되고요. 그 다음에 전열이에요. 전열용에 대한 변압기 용량은 역률은 0.9이고
자, 설비는 40 곱하기 0.5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22.22가 됩니다. 22.22 kV 암페어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동력용이 될 겁니다. 자, 동력용은 부등률이 존재하니까 자, 동력용은 자, 부등률 곱하기 역률을 자, 설비 곱하기 수용률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부등률은 1.42이고 역률은 0.9예요. 자, 설비는 70 곱하기 수용률은 0.4입니다. 자, 이 부분을 계산을 해보니까 22.22가 돼요. 22.22 kV 암페어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면 이때 변압기 용량은 얼마냐? 50.53 플러스 22.22 플러스 22.22가 되는 거죠. 자, 이걸 다 합산해 보니까 94.97 kV 암페어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럼 고로 표준 용량 표에 의거해서 자, 표에 의거 얼마짜리를 선정합니까? 그렇지. 100 메가볼트 암페어짜리를 선정을 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2023년 3회 18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